네,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 쉽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딥시크 사태부터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언급은 했는데 이 딥시크 충격이 약간 분야별로 다르게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충격이 있었다면 오히려 소프트웨어 쪽은 약간 호재 쪽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딥시크 발표 직후에 반도체 업종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AI 학습에 필요한 고비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구형 반도체를 이용해서 AI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엔비디아의 고성능, 고비용의 전략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주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딥시크의 AI 모델이 오픈소스로 공개됨에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낮은 비용으로 AI의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를 오히려 가지게 되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는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관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 움직임을 좀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기업 쪽은 이 때문인지 실적 추정치를 좀 낮추더라고요.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이런 관세 정쟁에선 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을까요? 네, 관세는 보통 물리적인 제품에 직접적으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과는 다르게 소프트웨어 기업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조금 영향이 작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관세 전쟁이 격화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역시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게 되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악화된 경제 상황이 기업들의 IT 예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구매나 아니면 이 업데이트를 미룰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미 이 빅테크 업체들 중에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실적이 어떤지 이를 알아야 저희가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동향이 좀 좋게 나왔는지 궁금해요. 예. 대표적으로 팔란티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시장 예상치를 뛰어나는 성과를 기록하며 발표 직후에 주가가 약 24% 급등했고 네.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상장 이후 18분기 동안 실적 발표 동안 단 한 분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매출액이 항상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대형 언어 모델을 이용한 비즈니스 상용의 선두주자로서 AI 혁명의 중심에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지금 미 AI 소프트 업체의 호실적을 저희가 봤는데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겠죠. 국내 업체들에게도 수혜가 있겠습니까? 모멘텀이 될까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중심지인 미국에서 발생하는 투자 트렌드나 이러한 투자의 심리 변화는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내게 되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이 AI 기술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관심을 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국내의 관련 기업들에게도 관심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년 전인가 이 챗GPT가 세상에 너무 확실하게 알려지게 된 그 계기가 있었는데 이때 한번 돌이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챗GPT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규제 완화가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에도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반등이 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흐름이었는지 뭐 대표적인 종목군들 압축을 해볼까요? 예, 2023년 1월 달에 오픈 AI사의 챗 GPT가 출시된 이후에 국내 AI 관련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주도주가 교체되면서 순차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생성형 AI를 하는 그런 기업들은 초기 AI 주식 랠리를 주도했고 이후에 루니, 뷰노와 같이 의료 AI 기업들이 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AI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AI 혁명이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가 교체되는 흐름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점차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향후에는 실적까지 뒷받침되는 주식으로 주도주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언급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대표주죠.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될 텐데 좀처럼 반등 기회를 찾지 못했던 두 기업의 주가입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오픈 AI와 제휴를 맺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게 상당한 재료가 될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카카오가 오픈 AI와 제휴를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카카오가 신성장 동력으로 주력했던 부분이 바로 AI 부분인데 하지만 사업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시장에는 의구심만 좀 커졌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 자체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공개를 하면서 윤곽도 드러냈지만 역시나 실망감이 커지면서 도리어 주가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오픈 AI와 협업을 통해서 카카오는 AI를 둘러싼 불안감이 한층 해소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제휴는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인 이 카카오톡과 카나나의 오픈 AI의 최신 AI 기술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신규 AI 상품을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휴를 통해서 카카오는 이 AI 서비스를 더욱더 고도화해서 다양한 AI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 카카오와 이 오픈 AI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이 카카오의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어떨까요? 지금 네이버도 사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서 R&D 쪽으로는 가장 많은 투자를 힘을 싣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밑받침이 되어서 실적 그리고 주가 상승까지 이어질지 그런 또 시나리오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자, 네이버는 R&D 투자를 2024년 3분기 누적으로 1조 3,620억 원 집행을 했습니다. 매출액 대비 17.4%로 꽤나 높은 숫자죠. 핵심 사업의 성장성 회복과 신규 AI 사업 모멘텀은 주가 상승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컨텐츠 저장 기능이나 맞춤형 추천 그리고 빠르고 쉽게 볼 수 있는 쇼텐츠를 강화하면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인 AI 브리핑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AI 광고 플랫폼 애드 부스트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딥시크가 오픈 소스를 공개하면서 AI 모델들이 더 경량화되고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덕분에 네이버의 AI 서비스도 더 효율적으로 활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나도 한번 접근을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 계실 겁니다. 자, AI 소프트웨어주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체크해야 될 키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 AI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이 AI 기술의 트렌드와 이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이 생성형 AI나 자연어 처리 그리고 컴퓨터 비전 같은 분야가 조금씩 급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실생활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고 향후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의료 분야라
기술이라든지 이 자동차나 교육 분야에서 AI는 지금 많은 것을 바꿔놓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살펴보신다면 좀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을 할수록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안 관련해서도 산업의 성장성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서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자문역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전망을 상당히 밝게 보시는 것 같은데 유의할 점도 중요합니다. 혹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선 뭐를 조심해야 될까요? 예, AI 소프트웨어는 성장성이 크고 투자 유망합니다. 자, 기업들이 AI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할 때에는 단순히 AI라는 타이틀만 보고 뛰어들기보다는 그 기업이 실제로 실적을 뒷받칠 할 만한 그러한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는지를 갖다가 따져야 할 것입니다. AI와 관련된 성장 스토리가 붙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건 그 성장 스토리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입니다. AI 기술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단기적인 기대감만으로 투자했다가 실적이 따라오지 않으면 주가는 다시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김대준 자문역의 마스터픽이 공개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마스터픽 공개 전에 두 분의 관심주를 좀 열어봤으면 하는데 지금 김도현 자문역부터 준비하고 계시죠? 어떤 기업입니까? 네, 저는 이스트 소프트라는 기업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스트 소프트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퍼블릭시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퍼블릭시티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검색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반년 만에 기업 가치가 3배 정도 증가를 하였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스트 소프트는 지난 12월에 한국형 퍼블릭시티를 표방을 하면서 AI 검색 엔진 서비스인 이 앨런을 정식으로 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퍼블릭시티의 사례를 한번 봤을 때 국내에서는 한국어에 특화된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기술을 보유한 이 앨런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 AI 검색 시장에서 이스트 소프트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해 간다고 한다면은 이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김대준 자문역께서는 이제 마스터픽도 공개하실 건데 그 기업과 함께 또 꼽으신 좀 관심 가지고 계신 기업은 어디입니까? 예, 온코크로스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셨으면 합니다. 온코크로스. 예. 네. AI를 이용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이고 24년 12월에 상장한 새내기 주식입니다. 온코크로스는 국내 최초로 유전자 발현 데이터의 변화를 AI로 분석해서 최적의 치료제를 매칭하는 AI 플랫폼을 개발하여 고객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조기 진단을 위한 AI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라는 비슷한 회사가 있는데 시가총액이 약 4조 원 정도 합니다. 온코크로스의 기술력과 맨파워를 감안할 시 1,000억대의 시가총액은 상대적 저평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